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8일 새벽무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거의 의미는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이지만 그 정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국민적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자, 앞으로 한 50여일 뒤면 지금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나와야 되고요. 민주당은 야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권 교체라는 게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건 또한 뒤집어 보면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간 했던 여러 가지의 국정 수행,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다수가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그 민주당 정부는 여기서 끝나라 하는 의미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아마 실제 중립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 사실 그래서 당내뿐만 아니고 당 밖에서도 퇴진 압박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뭐 초선, 재선들 이런 그 사람들을 만나서 만난 뒤에 아주 쿨하게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조금 전에 보면 퇴진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귀한 말씀을 새겨서 국민의 눈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 자기가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원들께서는 자기 성찰과 반성을 위해서 민주적인 당 운영, 쇄신, 공정하고 철저한 지방선거 준비를 말해줬다. 의원님들의 당의 애정,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투지를 읽었다. 제 부족함에 대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큰 힘이 돼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물러나지 않고 지방선거 준비하고 다음 전당대회까지 8월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당을 관리하겠다 이런 거를 지금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퇴진을 거부한 거죠. 그러면 당 밖에서야 별 얘기할 게 없지만 적어도 당내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대선에 졌다. 근데 그 졌을 때 대선에 졌을 때 가장 큰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이재명 후보한테 있겠죠, 물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송영길 대표한테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정도의 책임이 윤호중 비대위원장한테, 그러니까 윤호중 원내대표한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재명, 그 다음에 송영길, 이 사람들 물러갔으니까 자기가 이제 이 당을 맡아서 무언가를 하겠다. 물론 그게 헤게모니 싸움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계와 친문들의 다시 당 재장악, 이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간에 당내에서조차 윤호중을 물러가라고 하는 이유는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선 패배에서 자유롭지 않다 본인이. 그런데 자기가 어찌 보면 지는 데에 일정한 정도의 역할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황골탈퇴해서 이 당을 다시 재건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당내에서조차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윤호중보다는 대선 패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중립적 인물이 이 당을 맡아서 재건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민주당 당원들, 제가 보기엔 아마도 다수가 그러지 않겠는가. 그런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그걸 거부한 겁니다. 그렇죠? 뭔가 일종의 당원들의 요구하고 거꾸로 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있습니다. 어제 중앙선관위 선관위원 전체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직접 인용 부호는 아니지만 대략 취지가 이렇다는 겁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선거 관리에 더 힘쓰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퇴 거부죠, 이 또한. 그리고 이메일을 선관위 직원들한테 보내서도 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어느 때든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목전에 다가온 지방선거를 흔들림 없이 준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신중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것이 책임을 다하고자 함임을 이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야당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노정희 물러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윤호중
비대위원장 물러나라는 이유하고 비슷합니다. 자,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금까지 해온 일을 보면 이번에 그 대선 때 뭐 사전투표를 부실하게 관리했다. 그뿐만 아니고 그 전에 보면 이재명 후보의 전과 사실에 대한 소명, 그게 거짓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바로잡는 게시물, 공고문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번 뭐 무슨 선거 관리를 뭐 직원들이 파란 옷을 입고 했다든지 특정 정당을, 그러니까 민주당을 연상케 하는 그런 복장으로 선거 관리를 했다든지, 내지는 뭐 지난번부터 하면 무슨 교통방송에 뭐 일합시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괜찮다고 한다든지 편파 시비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정이라는 사람을 그만두라고 많은 국민들이, 다수의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번 한 번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만둬라. 선거 관리라는 거는 여당이나 야당의 중간에서 정말 편파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과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노정이라는 사람이 선관위원장이 된 이후에는 온갖 논란이 중심에 서서 지금 현재의 민주당 편을 들고 있다 하는 지적을 수도 없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권 교체가 된 마당에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앞으로 더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게 아니죠. 아니, 지금까지 잘못해오고 나서 뭘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선관위의 상임위원들은요, 선관위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이 대략 20명입니다. 이 20명 중에 15명이 연명을 해서 노정이 물러가라고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생긴 일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4분의 3이면 탄핵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노정이라는 사람이 선거관리를 내가 열심히 하겠다, 지금까지 잘못해놓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거 자기의 잘못이 덮이지 않는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서 노정희 위원장이 선택할 일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퇴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본인은 거꾸로 가고 있다, 염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 또 하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죠. 여기는 뭐 그 여러 가지 중립성, 뭐 이제 그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이죠.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김호수 검찰총장을 사퇴하라 이렇게 뭐 권성동 의원 등이 압박하는 거 저는 부적절하다고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호수 검찰총장 본인이 한번 그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을 때, 김호수 검찰총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김호수라는 사람이 지금 대략 10개월 정도 검찰총장이 된 이후 쭉 일을 해왔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법과 원칙을 지켜왔느냐? 법과 원칙을 지켜왔다면 대장동 수사가 과연 저렇게 됐겠는가? 당연히 저렇게 되지 않았죠. 그리고 대장동 수사에서 그 핵심 인물들이 2명씩이나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 저 세상 사람이 됐겠는가? 등등 뿐만 아니고 뭐 성남FC 후원금 의혹,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 다음에 그 뭐 검찰 인사, 뭐 저 친정권 인사, 이 수도권 그 뭐 지검장이나 지청장을 모두 다 모조리 친정권 검찰로 바꿔놓은 것, 그거는 뭐 꼭 본인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본인도 거기에 기여한 바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무런 검찰총장으로서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원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10개월 동안 그랬던 사람이, 자, 지금부터 이제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 그러니 믿어달라라고 하는 걸 믿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퇴 압박이 있는 것이고, 물론 그건 부적절한 얘기지만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될 것 아니냐. 근데 그 변화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해서 이게 넘어갈 일이냐.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과연 김호수 검찰총장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 그걸 본인이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 답을 해야죠. 그냥 말로만 법과원칙이 아니고 그거는 임기와 무관하게 양심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법과원칙을 지키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10개월간 못 지켰으니까 미안하다라는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버티는 이유, 글쎄요, 뭐 본인이 조금 더 이 자리에 있고 싶다, 뭐 그런 권력욕인가요? 권력욕도 결국은 국민이 위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사람들의 그 사퇴 거부가 정말 양심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 생각이 들고, 사실 검찰 같은 경우 따지고 보면 부정, 부패, 비리 뭐 이런 걸 엄단하라고 정말 원칙대로 수사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원칙대로 수사한 사람이 바로 지금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오늘날 윤석열 당선인을 있게 만든 것은 본인이 검사로서의 본연의 임무, 그러니까 범죄자가, 범죄 혐의자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사는 검사로서의 일을 수행한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편은 수사하지 마 하는 추미애 전 장관, 박범계 현 장관, 이런 사람들의 저항하고 그 저항이 국민적 평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호수 검찰총장도 자, 그런 국민들의 뜻에 맞춰서 본인이 해라 할 생각이 없으면 차라리 양심의 명령을 받아라. 이게 무리한 요구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죠. 오늘 제가 이렇게 뭐 찾아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양심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 나왔더군요. 이재명 전 후보 측근입니다. 재윤경, 뭐 국회의원도 한번 했었죠. 경기도 일자리 재단 대표,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표를 냈더군요. 근데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년 11월 달에 임명한 사람이니까 아마 임기가 2년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1년 7개월 만에 사표를 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럼 특별히 뭐 자기가 어디 뭐 출마하려고 하느냐? 그건 아니고, 그냥 6월 1일 지방선거 때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을 누굴 돕겠다. 뭐 그냥 이런 정도입니다. 본인이 출마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결국 이제 자기를 임명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고, 그 다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6월 1일 날 선거가 있으면 선거 후에 이제 새로운 경기도지사가 올 테니까 나를 임명해 준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니까 나는 여기서 자리를 그만두겠다. 이게 오히려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재윤경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 오히려 이 사람의 문제가 더 우리한테 국민들 눈높이에 보면 와닿는다.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 아닌가. 그러면 왜냐면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가 그동안에 1년 7개월간 무슨 일을 해왔는지는 사실 저희가 뭐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적어도 거기서 지금까지 해온 일은 자기를 임명한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해서 일을 해왔겠죠. 기본적으로 뭐 일자리 재단이면 뭐 일자리를 만들고 뭐 이런 걸 했는데 그게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경기도 정권도 뭐 사실상 바뀐 셈이죠. 이렇게 되니까 나는 그러면 차라리 양심의 명령을 받겠다.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깔끔하고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많이 받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지금 제가 이제 세 사람 정도를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정당인이면 정당인, 또 일반적인 국민이면 국민,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중립적인 인물들이 사퇴를 요구할 때는 그 부분을 한 번쯤은 본인의 과거를 우선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사퇴 요구를 받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그리고 판단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판단을 할 일이 아니고 정말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할 일이다. 그리고 정말 그동안에 잘못한 점이 있어도 지금부터 잘하겠다고 하면 지금부터 잘하겠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말로만 뭐 잘하겠다고 해서 국민 눈높이를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